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목소리 잘 들리시면, 저희 잘 들린다고 한번 메시지 하나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백규진님, 임도현님 감사드립니다. 아, 네. 그럼 저희 오늘 데이터독 웨비나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진에어와 함께하는 진마켓 이벤트 모니터링인데요. 저희 화면에도 보이실 거예요. 진에어도 같이 오늘 조인트 웨비나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가지고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 소개를 잠깐만 드리자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독을 잘 쓰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데이터독 엔지니어 이성욱이라고 하고요. 같이 네, 있는 관계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독에서 진에어를 모시고 있는 담당 영업 유광정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저희 관장님 영업에서도 같이 나와주셨고요. 저희 오늘 같이 발표를 도와주실 진에어에서도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진에어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그룹장 이수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에어 인프라그룹에서 데브옵스 업무하고 있는 이태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근데 사진을 보니까 이태근 매니저님 사진은 조금 뽀사시한데 그룹장님 사진을 조금 다음번에는 두 분 다 뽀샵을 해서 저희가 좀 더 이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작에 앞서서 저희 아젠다 간단하게 좀 읊어드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데이터도 소개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아젠다, 지네어와 함께하는 지네어에서는 케이스 스터디로 알아보는 이제 트러블 슈팅 어떻게 하는지 케이스 스터디로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진마켓 대규모 이벤트죠. 이 대규모 이벤트를 어떻게 서비스하고 모니터링하는 이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다들 스테이 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Q&A 세션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세션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우측 하단에 보시면 Q&A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Q&A 버튼 누르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바로 구두로 답변을 드리거나 안 그러면 데이터독 엔지니어 분들이 지금 또 주위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궁금한 부분들 즉각적으로 답변 드릴 테니까요. 우측 아래에 Q&A 버튼 누르고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이제 졸리지 말라고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 저희가 퀴즈를 내거나 할 때에는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네, 답변은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래도 집중하실 수 있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저희 뭐뭐 준비했나요? 교촌치킨 세트 준비했고요. 좋은 질문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께는 저희 사회자 권한으로 바로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기 직전에 알았는데 저희 결제가 가능한 사이트에서 교촌이 없대요. 그래서 BBQ나 아, 국내로 BBQ였어요? 네, 어쨌든 네, 좋은 치킨으로 저희가 네. 좀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이번에 좀 좋은 선물 가져왔죠? 네, 아이팟을 드립니다. 에어팟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독 요 웨비나를 끝나고 저희가 웨비나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메일을 드릴 거예요. 그 메일을 링크로 접속을 하셔서 데이터독을 에이전트를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대시보드까지 설정하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에어팟 3세대 3분 드립니다. 저거 데이터로 로고가 박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필요하다면 각인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대신에 이거 한 가지 꼭 주의할 점은 이메일로 받은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웨비나 끝나고 저희가 사회 며칠 뒤에 링크가 발송이 될 텐데 그 링크를 타고 회원가입해야지만 가능한 거니까요. 꼭 기다렸다가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시보드 5분밖에 안 걸리니까. 네, 예, 에이전트 설치하고 그렇죠. 대시보드까지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수가 작아 보이는데 새로운 프리트라이얼 신청하는 고객 순서이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혹시 이미 유료 플랜 쓰시는 분들 다른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시작에 앞서서 데이터독 소개 짧게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건데요. 강사님, 데이터 소개 가능할까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독은 모니터링계 백화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독이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뭐 APM, 그다음에 사용자 경험 모니터링, 로그 관리, 그다음에 보안, 뭐 CI, 비용 관리, 그래서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IT 영역에 대해서 다 모니터링을 제공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 인프라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지?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모니터링하지? 뭐 프론트는 어떻게 모니터링하지? 뭐 이런 보안은 어떻게 하지? 이거를 각각 툴로 뭐 어떻게 짜야 되는 예를 들어 PM 분들, 개발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데이터독에서 그런 고민들에 거의 대부분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뭔가 모니터링 이거 되나 싶으면 데이터도에 문의 주세요. 그러면 한 100에 99 정도는 해결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데이터독은 모니터링 백화점이다. 모니터링 백화점이다. 네, 필요하면 일단 문의 주시면 모니터링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저희 소개는 짧게 하고요. 네, 그래도 저희가 오늘 웨비나를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이거 외에도 기존에도 많은 웨비나를 좀 진행을 했었어요. 많은 웨비나를 진행을 했었고 또 다양한 고객 사례들을 데이터독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광대는 고객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예, 제가 모시고 있는 고객분들 사례도 많은데, 이제는 국내에서 저희가 인지도 있는 그큰 고객분들은 어지간하면 데이터독을 다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가 뭐 SK그룹이라든가 CJ그룹, GS그룹 이런 다양한 국내 대기업 그룹사들의 사례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좋은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꼭 시간 내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참고로 이거 한다고 광고료 받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네. 마시고요. 의도치 않게 저의 구독 리스트가 조금 노출되긴 했었네요. 제이레빗 저도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진해와 함께하는 진마켓 이벤트 모니터링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광대님께서 오늘 좀 뭔가 알찬 구성을 위해서 질문을 많이 네, 준비해 왔잖아요. 맞습니다. 한번 좀 질문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분들 중에 진에어 모르시는 분 없겠습니다만은 한번 그때 진에어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지네어는 2008년 1월에 창립을 했고요. 플라이 베러 플라이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의 다양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 4월 기준으로 해서 28대 비행기를 10개국 24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으며 5월 말 지네어에서 단독으로 일본 미야코지마에 신규 취항할 예정에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외 아시아권 국가도 확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모든 항공권에 무료 위탁 수화물 15kg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네어만의 그 제공인데요. 그리고 국내 항공사 중에 가장 많은 국내선 노선을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 지네어는 조금 더 편리하고 다양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방금 미야코지마 운항하신다고 하신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미야코지마가 광장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곳 아닌가요? 네, 그 일본에서도 가기가 좀 많이 힘든 외딴 섬이었는데 제가 코로나 전 4번 좀 갔다 왔습니다. 살짝 TMI. 근데 이제 음, 가면은 바다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직항이 진에어께서 감사하게도 뚫으셨다 하셔가지고 바로 티켓 예매했습니다. 미야코지마가 일본의 뭐 몰디브 같은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곳이 이제 지네어가 취향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덕이 이제 데이터덕과 조인트 웨비나를 하면 데이터덕이 이 고객사 PR의 진심이구나도 느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저희 치킨 쿠폰 하나 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구루자님 퀴즈 한 번만 좀 내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저희 다음 중에 2024년 5월 29일에 지네어에서 단독으로 취항하는 일본의 몰디브라 불리는 휴양지, 과연 어디일까요? 1번 오사카, 2번 미야코지마, 3번 나트랑, 4번 보라카이. 네. 답변이 지금 100개가 넘게, 한순간에 지금 문제를 다 읽기 전에 100개가 넘게 올라와서, 그래도 제일 먼저 답변 주신 문슬기님. 네. 문슬기님 문슬기님. 축하드립니다. 답변이 지금 200개가 넘어가는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문슬기님께 저희 치킨 쿠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엔 역시 가족과 함께 치킨 한 마리 뜯으면서 즐거운 시간 네, 보내면 좋겠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마케팅 담당자분께서 프라이빗 챗을 하나 드릴 거예요. 거기에서 꼭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퀴즈도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세션 진행할 텐데 그래도 뭔가 어떤 거에 초점 가지면서 들을 건지 좀 관전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모니터링 통합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 엔드 유저가 우리 서비스 들어와서 결제를 하다가 결제가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이 고객에 이르기 그 백엔드부터 이 고객 단말단에 이르기까지 대체 어디가 원인일길 이분의 결제가 실패했을까? 뭐 음, 결제사의 API 연동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가? 이건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전체 모니터링을 백엔드부터 프론트엔드까지 전부 통합을 했을 때 어떤
베네핏을 좀 가져가실 수 있나 그거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저분들이 이 안 돼요라는 VOC 아니면은 별점 테러 뭐 이런 거가 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 서비스에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조치를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또 고도화하면서 서비스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 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 대고객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오늘 웨비나에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유저분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앱이 빨리빨리 켜져야 되고 빨리 페이지가 넘어가야 되고 아니면은 우리 UI UX가 편리하게 배치가 돼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지네어가 어떻게 데이터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갔는지 그리고 우리 서비스에 이런 사례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인사이트들 오늘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해은 어떻게 정보를 다 모았고, 어떤 정보들을 다 모았고, 또 이 모인 정보로 어떻게 트러블 슈팅을 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 경험, 이제 유저 경험을 어떻게 향상시켰는지 집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네, 그럼 또 질문 하나 부탁드릴 수 네. 있을까요? 이제 참 옛날 생각이 좀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이제 지네어를 제가 작년에 처음 뵀었을 때 그때 좀 많은 좀 다사다난한 문제 그 좀 애로사항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이제 지네어라는 방대한 이 서비스를 운영하시면서 너무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프론트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인프라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데이터 선택하신 계기였고 자세한 거는 한번 지니어분들께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태근님 좀 어떠셨을까요? 네, 아마 이번 웨비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사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지, 또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은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시스템 담당자로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어떻게 모니터링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많은 부분을 데이터독을 통하여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고 최대한 활용하고자 구성 중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하는데요. 팀장님은 어떠신가요? 네, 태근님, 도입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네요. 네, 사실 처음 데이터독은 보안 관련 검토를 위해서 유광정 부장님과 초동 미팅을 사실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독을 DT 전략실 실장님이신 이정철 수석께서 이제 APM하고 RUM을 활용해서 진막된 모니터링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DT 기획팀의 김현석 팀장 도움으로 전반적으로 데이터독을 사용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시면은 데이터독 도입 전에 온프레미스 기반 툴의 모니터링을 좀 쓰고 계셨잖아요. 그런 당시에 좀 어려우셨던 점을 좀 한번 팀장님께서 말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운영하던 모니터링 툴은 오프레미스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어서 서버나 네트워크에 이제 인계치 설정의 알럿을 통해서 확인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어렵고 장애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조치까지가 많은 시간이 소요가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인프라 환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환경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네, 뭐 앞서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는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워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원인 파악부터 조치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오류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불가해서 서비스 품질이 다소 저하할 수밖에 없었고 고객 입장에서는 다소 불만족스러운 환경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용자 경험 분석도 마찬가지로 조금 어려웠고요. 그래서 데이터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프론트 단부터 백엔드 단까지 엔드투엔드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데이터독을 선택하였습니다. 개발자부터 유저 부서까지 모두가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저희가 준 멘트 같은 이런 거 있지만 저희가 미리 전달드린 멘트는 아니고요. 고객사에서 해주신 건데 오늘 데이터독 쓰면서 불편했던 것도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실 거죠? 네, 솔직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뭐든지 불편한 것들도 고객분들한테는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나쁜 경험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아무래도 오늘 세션 들었거나 안 그런 트러블 슈팅을 어떻게 했는지 이벤트 모니터링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실 때 아키텍처를 알고 나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네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키텍처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사내 정보다 보니까 다소 간략하게 소개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EC2 기반으로 인프라 환경을 구축했고요. 가장 중요한 PSS 시스템은 외부에 구성되어 있어서 자사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PSS를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PSS가 어떤 데이터일까요? 네, PSS는 패신저 서비스 시스템으로 예약부터 발권, 운송 시스템까지 모두 사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항공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API가 될 수 있겠네요. 네, 핵심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EC2하고 DB는 이중화를 해두었고요. 운영 환경과 개발 환경을 구분하여서 피어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서버리스 아키텍처로는 S3 클라우드 프론트, 람다로 일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에어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고객사에서 쓰는 아키텍처일 것 같아요. 전형적인 EC2에 어플리케이션 올라가고 DB에 이렇게 운영하는데 더불어서 외부 API,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는 API, 그리고 전에 이야기 들어봤을 때 요 지네어에서 외부로 제공해주는 채널에서 이제 지네어로 요청하는 API, 외부로 가는 API도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다. 그래서 운영하고 서비스 운영 별도로 하시고 외부에서 API도 가져오고 API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런 구조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구조에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또 어떤 트러블 슈팅 하셨는지도 한번 좀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저희 제일 처음에 고객 경험, 그리고 선지적 조치, 그리고 많은 데이터 수집, 이런 거에 초점 맞춰서 좀 들어달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하나하나씩 트러블 슈팅 케이스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 VOC인데 요거는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요거는 제가 처음에 지금 보시는 거니 이 세션 리플레이는 고객이 우리 서비스 했던 여정을 이렇게 녹화를 해서 트러블 슈팅과 그다음에 UI UX 개선에 도움을 드리는데 처음에 진에어를 찾아뵀을 때 진에어의 실장님께서 그렇게 환불불가 조건으로 사셨는데 우리 집 고양이가 결제를 해버렸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런 VOC가 그렇게 많으셨다고. 그래서 고양이가 결제했다. 우리 고양이가 결제했는데 난 이걸 결제한 적이 없으니 난 누른 적이 없으니 이건 시스템 오류다. 그런 VOC가 그렇게 많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럼을 보시고 바로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태근이 조금 어떠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VOC 응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앞서 얘기해 주신 사례처럼 왜 구매를 했는데 뭐 구매가 안 됐냐, 위약금이 없었는데 왜 위약금이 부과됐냐 등 다양한 VOC가 사실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세션 리플레이를 통하여 고객의 실제 화면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 로그도 파악할 수 있어서 정말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요 보시는 화면 데이터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자면 이게 실제 고객의 화면이에요. 화면을 그대로 모니터링 툴에서 재현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제 아이디예요. 성옥이라는 사용자가 제가 한국에서 일본 갈 때 그 여정이 그대로 녹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가 어떤 장비에서 이렇게 접속해서 어떻게 예약했는지, 자리를 어떻게 선택을 했고 또 누가 탑승을 했으며 또 마우스를 어떻게 움직였는지, 더 나아가서 갈 때 제가 열무 비빔국수를 좀 좋아해서 뭘 먹었는지 이런 과정들도 다 있어서,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내역들도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드려서 실제 엔드 유저가 특이사항이 있을 때 실제 엔드 유저와 같은 화면을 보면서 트러블 슈팅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것 중에 하나가, 지네어 솔직히 고객분들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덕에서 이 세션 리플레이를 다 켜면 비용이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네어에서는 이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도 뭐 어떻게 하시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네, 아주 되게 중요한 언급해 주셨는데요. 사실 어떤 회사든지 비용 최적화는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구매를 진행한 세션에 대해서 레코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제일 처음에 접속하고 나가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운임만 줘야 하는 사람은 빼고 진짜로 예약을 시작한 사람부터 이제 레코딩을 시작하기 때문에 비용도 아끼면서 VOC 응대도 100% 가능하게끔 운영을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여기에서 연계해서 로고도 본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로그들은 뭐 어떤 식으로 보는 걸까요? 사용자 행동을 했을 때 어디에서 찍히는 로그를 같이 보시는 걸까요?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뭐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그 과정에서 프론트엔드 단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백엔드 단에서 이슈가 있었는지 바로 세션 리플레이어 로그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담당하는 유저부서부터 개발자까지 실제 화면과 로그를 같이 보면서 응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 보시게 되면 프론트에서 오래 걸렸는지 백엔드에서 오래 걸렸는지 또 여기 타임라인별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기에다가 또 백엔드 로그들 필요하다면 콘솔에서 발생하는 로그들도 연동하는 게 가능하세요. 그래서 한 곳에서 VOC를 정말 이게 고객 잘못인지 우리 프론트 잘못인지 백엔드 잘못인지를 판단하고 잘 고객 만족도를 위해서 응대를 잘해주는 케이스 하나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뭐, 쿼리가 갑자기 느려졌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케이스일까요? 네, 이 쿼리는 기억에 정말 많이 남는데요. 다양한 테이블을 참조하는 진화의 복잡한 쿼리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서비스 중 하나였는데, 쿼리 수정한 이후에 이슈가 발생해서 DB에 부하가 발생하였고, 데이터도 모니터링을 통한 알럿을 받아서 인지하였습니다. 해당 알럿을 받고 DBA와 함께 쿼리와 관련 테이블을 분석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아, 네. 지금 딱 그래프만 봐도 이게 대시보드 화면인 거죠? 네,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예, 지금 봤더니 원래 느렸던 쿼리들이 갑자기 뭐, 한 시간이 넘게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장애를 탐지를 하신 다음에 실제로 봤더니 정말 긴 쿼리기는 하지만 원래 오래 안 걸리던 쿼리가 갑자기 느려졌다. 좀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그 진해에서 지금 DBM에서 어떤 거 사용 중이셨죠? 저희 오라클 DB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라클 쓰고 계신데 오라클을 쓰더라도 이렇게 쿼리 플랜이 저 쿼리가 어떤 플랜 탔는지 그리고 혹시 플랜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때 발생했던 다양한 매트릭들 보면서 최적화한 걸로 제가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봤더니 이제 작업해 주신 다음부터는 이렇게 원래대로 또 이렇게 또 순탄하게 흘러가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장애를 아까는 고객 만족을 좀 높이는 케이스였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 어, 이건 방화벽 정책 업데이트 후에 예약 조회가 안 되고라고 하시는데 이건 어떤 케이스일까요? 네, 아마 지금 대시보드에서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단어를 보셔서 오잉 싶으셨을 텐데요. 데이터독에서는 서드파티 제품을 연동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플레어를 인테그레이션으로 연결해서 와프랑 CDN 기능을 같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 그 진에어에서 봇 유입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봇을 좀 차단하고자 방화벽 정책을 일부 수정했는데요. 봇은 의도대로 차단되었는데, 정상적인 고객까지 일부 차단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원상복구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방화벽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데이터독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패턴을 파악했고 적용하였던 정책을 수정해서 에러를 조치하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 데이터독은 뭐 로그, 트레이스, 매트릭 뭐 이런 정보만 수집해서 분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최대한 많은 정보들 여기 보시게 되면 뭐 CDN이 됐든 와프가 됐든 뭐 다양한 정보들 테크스택 정보를 계속 쌓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진에어에서 해주신 것처럼 연계해서 분석하고 결과까지 낼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어떻게 보면 플러그인 정보들 끌고 오는 거 이거 뭐 비용 발생하나요? 네, 공짜입니다. 아, 예, 저희 예. 또 공짜 좀 좋아하잖아요. 데이터독에 700개가 넘어가는 인티그레이션이 존재를 해요.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플러그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오픈소스, 사스, 파스, 어지간한 테크 스택들은 다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연동하는 거 공짜이기 때문에 정말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한 곳에다가 밀어 넣으면 연계해서 분석하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뭐 무료라고 하시니까 이왕이면 사용하시는 테크스택 정보들 한 곳으로 다 몰면 너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틀어보시는 케이스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광재님 문제 네. 하나 내줄 수 있을까요? 예, 문제 나갑니다. 사용자 세션의 행동을 기록하고 재현할 수 있어 사용자 VOC에도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독 UX 모니터링은 무엇일까요? 1번 세션 리플레이, 2번 축구 VAR, 3번 KBO 비디오 판독. 2번 아닙니까? 요 3번 아니었어요?
아, 네. 일단은 지금 답을 주신 분, 이번에도 너무 많이 주셔서 저희 이번에 제가 여기다가 줄을 한번 끊고요. 그래서 좀 재밌게 즐거움을 위해서 줄을, 별치선인가요? 네. 일단 제일 먼저 답을 주셨던 윤재희님, 그리고 제가 절치선을 하자마자 끝이 없어요. 예. 절치선 바로 위에 있던 원대호님. 예. 네, 제가 두 분 제일 먼저 답변 주셨던 제일 마지막에 답변 주셨던 제 절치선 위로 주셨던 원대호님 그리고 아, 답변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스크롤이 끝이 잠시만요. 없습니다. 원대호님 아니면 원대호님 한 분과 두 분 드릴 건데 첫 번째 분이 와 정말로 많이 주셨네요. 세상에 이렇게 스크롤이 끝이 없을 수가 있나? 제가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쓰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두 분 드리기로 했으니까 원대호님과 정말 죄송해요. 너무 많아서 원대호님과 문재희님, 네, 문재희님 문재희님 이 두 분께 치킨 쿠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축하드립니다. 1번이 올라오고 있네요. 무섭네요. 이제 다음 치킨은 좀 조심해서 쏘겠습니다. 네, 문재희님 네, 두 분 저녁에 치킨 맛있게 드시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대호 제가 다시 한번 문재희님과 제가 줄 끊기 직전에 있던 분, 아, 제가 이 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정말 죄송한데 그 당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두 분은 요 목록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독 코리아인 분 아무 분께나 채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팅 한번 주시게 되면 거기서 담배는 드릴 수 없습니다. 네, 참고로 담배는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너무 많이 소비했네요. 네, 예. 그럼 이어서 저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제일 메인 토픽이죠. 진마켓 이벤트 모니터링을 진해에서는 어떻게 했고 또 모니터링을 어떻게 했는지 이 노하우들을 한번 최대한 많이 파헤쳐 볼 텐데요. 네, 그럼 시작에 앞서서 아무래도 여기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진마켓이라는 이벤트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마켓 이벤트 소개 잠깐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진마켓은 1년에 2번 여러 고객에게 더 많은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자 특가 항공권을 판매하는 진에어 이벤트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기 어렵지만 TPS 기준으로 20배 이상 트래픽량이 증가하는 대규모 이벤트입니다. 저희는 서버를 미리 증설하고 지역별 오픈 시점을 다르게 지정해서 최대한 예매를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24년 1월에 지난 진마켓에서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저희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더 나은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왠지 옆에 그룹장님이 계셔서 준비한 멘트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힘들게 이 대규모 이벤트를 잘 성공적으로 치르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하반기는 언제 하시나요? 일단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 진에어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올릴 거니까 진에어 홈페이지 많이 접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내용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 대규모 이벤트 진짜 어떻게 모니터링 했는지 저희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저희 보여드렸던 아키텍처를 다시 한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에어에서 어떤 구간 위주로 모니터링 하시고 또 아무래도 모니터링이 중요한 영역일수록 그곳은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이거 하나 당해나면 진짜 큰일 나는 구간들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아마 접속 중인 참석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 제일 중요한 외부 API 영역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간, 그 다음에 서버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영역별로 나누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하나로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담당 엔지니어들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크게 5개로 나눠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5개를 어떻게 모니터링 하냐에 따라서 그 퀄리티는 정말 틀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호에서는 어떻게 퀄리티 있게 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겼더니 대시보드 목록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진에어 구축할 때 같이 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에어에서 대시보드를 만들 때 좀 저희도 이렇게 만들면 참 좋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게 되면 대시보드를 2개를 만들어요. 적어도 이벤트를 할 때.
왼쪽에 보게 되면 우리 적어도 한눈에 서비스의 상태를 보여주는 서머리, 서비스 상태는 어떠한지, 어플리케이션 상태는 어떠한지, 더 나아가서 매출 현황까지도 실시간으로 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발권이 많을 때 매출도 쫙 올라가고 있는 거 실시간으로 보는 거 하나,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레이어별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대시보드 하나. 이게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아키텍처에 나오는 이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대시보드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대시보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노하우들이 있을 텐데 여기 구성하면서 겪은 노하우 다 오늘 좀 풀어주시나요? 아, 네. 저희가 솔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있는 것들 하나씩 좀 파헤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보니까 네트워크 CDN 구간인데 이 네트워크 CDN 구간은 서비스를 어떻게 최적화했고 또 그 구간은 어떻게 또 모니터링 하셨을까요? 네, 일단 저희는 정적 자원들을 최대한 캐싱해서 서버의 부하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정적 콘텐츠를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캐싱이 될 수 있게끔 캐싱 룰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그 결과 접속 속도도 향상되고 홈페이지의 부하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1월 진마켓을 앞두고 저희가 캐싱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CDN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적화했던 내역들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ELB 구간은 혹시 또 어떻게 좀 최적화하시고 어떤 매트릭 위주로 좀 보시나요? 네, 저희는 사실 예전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축하였는데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걱정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넥션 수와 에러 코드를 위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집마켓 이벤트 전에는 ALB 프리로밍을 해두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부하는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좀 네트워크를 좀 고민 이제는 좀 많이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온프렘 대비 클라우드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서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나서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좀 쉬워졌을까요?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이벤트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역폭을 10배 이상 늘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체크 포인트가 늘어났었는데 클라우드로 전환한 이후에는 이런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에 대한 장애 요소가 해결된 이후에는 저희가 서버와 DB에 대한 체크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어서 진에어 측면에서는 관리 포인트가 줄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확실히 클라우드로 넘어가게 되면 네트워크 구간은 모니터링이 좀 더, 좀 편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이 부분 너무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봤더니 어플리케이션 영역, 그리고 지금 보시는 샘플 대시보드도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 영역은 어떻게 좀 최적화하시고 모니터링 하시나요? 네, 저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PSS로 호출하는 API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TPS부터 평균 레이턴시, 에러 코드까지 중심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DB 부하 역시 중요한 장애 포인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커넥션 수를 중심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권을 구입하셨을 때 아마 이 티켓 다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메일로 발송되다 보니까 회원정보 DB부터 이메일 DB까지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시보드를 통하여 각 담당자와 유저 부서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대시보드가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TPS 정보들, 그리고 실시간 발생하는 에러나 지연되는 요청들, 그리고 API별로 요청이나 지연율을 실시간으로 보고 또 대처를 하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모니터링 기능에 알럿 기능을 설정해 두어서 담당 엔지니어들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과 DB단도 어, 요청을 해준다고, 관리해준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저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같이 이 슬라이드 공유해 주셨을 때, 저 사실 이 대기 화면을 도대체 어떻게 컨트롤 하실까? 물론 이 대기가 너무 짧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걸 다 견딜 수 있는 진마켓이라는 대규모 이벤트를 한 번에 견딜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큐잉을 한국 고객들은 대부분 넷 F 사건 많이 써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 좀 공유 가능하실까요? 아, 네. 아마 이 화면에서 많은 고객분들이 답답함을 느끼셨을 거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진에어 클라우드 환경은 충분한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적인 좌석 수와 그리고 PSS의 서버 가용량도 생각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장애 포인트를 줄이기 위해서 첫 화면에서 접속량을 일부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어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PSS가 제가 오기 전에 좀 서로 이제 미팅을 하면서 좀 물어봤을 때 이게 항공권의 뭐 발권 정보, 요금 정보 이런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다 있는데 여기가 버틀넥이다 보니까 여기가 일정 요청 이상을 못 받다 보니까 정말로 이게 아무리 준비돼 있어도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얘 때문에요. 얘 때문에 아까 대기를 건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은 좀 최적화를 어떻게 고민하시는지 또 그 구간은 또 어떻게 모니터링 하시고 그 대기 큐를 컨트롤 하시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PSS API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네어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헬스 체크를 포함한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출량, 에러 코드, 레이턴시를 중심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이상이 있을 때는 항상 담당자에게 알림이 가게끔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객에게 빠른 응답, 그리고 IBS 서버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API 캐싱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의 캐싱 서버를 구축하여 가지고 PSS의 실시간 요청에 대한 큐 관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 구간이 제일 키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 API지만 그 API도 잠깐 캐싱을 해서 어떻게든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 큐를 걸려면 실시간 백데이터가 있어야지 판단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맞습니다. 지금 여기 봤더니 API 호출 현황인데 분단이 실시간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거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큐 늘리자, 줄이자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어떤 API 호출량이 많은지를 판단하고 PSS 측의 서버 현황도 공유받아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고객에게 쾌적한 서버 성능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다라고 이해를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에어에서 마케팅 이벤트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희 그래도 넘어가기 전에 뭔가 이 마케팅 준비할 때 또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오늘 커버하지 못했던 다양한 영역에 궁금한 부분, 이거 번호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저 이거 번호 없습니다. 저희 질문 뽑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번호는 그만 적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진에어에서 저희 Q&A 목록에서 하나나 두 개 정도 지금 나온 질문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문이 엄청 네, 많습니다. 이 중에서 쉽지 하나나 두 개 않죠. 정도 좀 선택해서 답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 그러면 어 제일 마지막 네, 거, 저희가 지금 괜찮은 질문을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네네네.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거를 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확인 중이니까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다리시는 동안에 제일 끝에 있는 지금 그 이후로 질문 주신 것들 하나씩 좀 커버를 하자면 세션 리플레이 프론트 다운 부하는 없을까요? 어싱크 타입으로 해서 블러킹 없이 페이지 로딩할 때 블러킹 없이 좀 어떻게 보면 패럴럴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부하 없이 뭐 어떻게 보면 코어 웹 바이탈 변화 없이 사용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론트에서 백엔드까지 한 번에 모니터링 트래킹하려면 키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론트에 있는 SDK가 키를 만들어서 그 키를 헤더로 쭉 연결해서 백엔드까지 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제가 시간을 끌었는데 혹시 문제 선택 가능하실까요? 네, 그 구성환 님이 현재 진에어 사례에서 소개되는 게 PRD 화면인지 데모 화면인지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네네네. 지금 웨비너 화면에서 보이는 것들은 저희 다 PRD 환경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의 데모 화면입니다. 네, 구성환님 맞으실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구성환님 치킨 쿠폰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오늘 주신 Q&A들 저희 엔지니어 분들이 실시간으로 이거 답변 달고 있고요. 끝나면 저도 바로 좀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준비된 콘텐츠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트러블 슈팅 관점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 말고도 지네어만의 방법으로 데이터독을 잘 활용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저 이게 제일 궁금해요. 아까 서머리 대시보드에 보니까 시스템 등 마켓 이벤트 상황
그리고 실시간 매출 현황, 그리고 이야기 저희 할 때 이 웨비나 하기 전에 미팅 해봤더니 이 비용 정보를 국가별로, 통화별로, 연령대별로, 채널별로 다 원하시는 대로 찢어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구현했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마 BI 대시보드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진에어에서는 RUM과 로그 데이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공해서 BI 대시보드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승객 정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나 성별, 그리고 어떤 결제 수단으로 결제했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면 장애가 생겼을 때 매출의 영향, 그리고 PSS 이슈로 인한 매출의 영향, 그리고 뭐 특정 시점에 대한 뭐 데이터가 보고 싶을 때 역시 대시보드에서 구간을 선택해서 조회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매출 정보와 우리 서비스의 퀄리티를 연계해서 같이 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가 안정적이어서 매출이 잘 나온다. 장애 났을 때 이 장애는 얼마짜리 장애다. 아, 좀 말이 무섭네요. 네, 그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이걸 하게 되면서 어떤 팀들끼리 좀 협업을 하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전에는 운영팀만 데이터독을 봤을 거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일단은 시스템적인 장애가 생겼을 때 어떤 매출의 변화가 있는지 시스템 담당하는 부서도 판단하고 있고, 실제 매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해당 대시보드를 확인하면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팀 간 하나의 틀로 좀 협업할 수 있게 되는 좀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거 로그로 만약에 수집을 한다. 로그로 만약에 수집을 한다 그러면 아까 로그로 수집하는 부분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 데이터는 어디서 끌고 오는 걸까요? 저희 뭐 결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티켓팅하고 발권을 하게 되면은 저희 시스템에 쌓이는 로그가 있는데요. 그 로그에서 승객 정보를 따로 추출하여서 BI 대시보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결제 건이 일어날 때 뭐 로그 같은 거 쌓이게 될 거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런 시각화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여쭤봤던 이유가 사실 데이터도 로그가 비용 기준이 어떻게 됐었죠? 로그가 100만 건당 리스트가로 1.7달러 예, 그러면 되죠. 100만 건의 트랜잭션이 일어났다. 100만 명의 결제를 했으면 이런 거 만드는데 한 2,000원 돈. 아, 예. 어떻게 보면 조금은 BI 데이터가 조금 공수는 들어가지만 비용 효과적으로 좀 구축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저런 거 구현해 보면 어떨까?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케이스를 한번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그래프가 구매 전환율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컨버전 레이트 이건 어떤 표일까요? 네, 실제 고객들이 뭐 구매나 환불을 할 때 어떤 페이지로 어떻게 어디서 이동하는지를 컨버전 레이트 통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실제 이탈률이 에러가 나서 이탈이 된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페이지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탈이 된 건지 해당 그래프를 통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킹에 들어온 다음에 결제까지 가는 게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안 하는 사람이 높아지면 그게 장애 때문인지 특정 단말에서만 발생하는 건지 등등 다양한 거를 이렇게 컨버전 레이트로 관리를 해주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사용자 경험에 좀 진심이다라고 좀 이해가 되고 있고요. 예, 다음 봤더니 특이사항 탐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걸까요? 네, 이거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워치독 기능을 통해서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실제 담당자가 이슈가 생겼다고 인지하기 전에 데이터독에서 먼저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라라고 알려주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메뉴를 통해서 해당 담당자가 오류를 조금 더 일찍 해결할 수 있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페이지는 각 고객이 실제 진에어 페이지에 몇 분 동안 머무르는지 정리해 놓은 대시보드인데요. 이게 과연 페이지에 오류가 있어서 대기 시간이 긴 건지 아니면 실제로 사용자가 행동을 해서 그 페이지에 오래 머무르는 건지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장애가 나기인 걸 인지하기 전에 VOC를 받기 전에도 데이터독 와치독이라는 기능은 평상시 대비 다른 패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거라고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장애가 났을 때 뭐 요거는 뭐 특정 쿼리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몇 개의 서비스 몇 명이
그리고 프론트 페이지에서는 몇 개의 URL이 장애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와치독 기능 사용해서 장애를 빨리 탐지하고 평상시 대비 다른 패턴이 보인다면 네,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지나치게 특정 페이지에 많이 머물렀다면 장애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그런 선제적 대응도 좀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데이터독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는데 저희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도 좀 아쉬운 거, 좀 불편했던 거 이런 부분도 좀 솔직하게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장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많은 회사들이 서드파티 제품도 같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데이터독에서 인테그레이션 메뉴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클라우드 플레이어라든지 이런 메뉴들을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고요. 결합한 데이터로 대시보드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 맞는, 필요에 맞는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뭐 DBA라든지 개발자라든지 유저 부서라든지 각자가 원하는 메뉴들로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오류는 저는 로그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로그 기능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로그 로딩 속도가 조금 느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데이터를 불러와야 돼서 로딩 속도가 있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빠릿한 로딩 속도가 제공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외에도 보니까 아쉬운 거 많이 적어주셨는데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독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많은 기능들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유저부서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저 역시 새로운 메뉴가 나오면은 그 메뉴를 인지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데이터독에서 비치 AI를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데모 세션에서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 비치 AI가 언제 도입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도입이 되면은 유저 부서에게 어떤 메뉴에서 어디서 확인해라 이라는 식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정보를 AI에 입력해라라고 안내해도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리고 솔직한 피드백 너무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로딩이 느린 거는 저희 한번 같이 좀, 왜 느린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데이터들이 좀 빠른 편에 속하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한 기능, 이거는 광정님도 고객사 가면 좀 많이 들으시는 이야기 아닌가요? 사실 데이터독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영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하루하루 뭐 자고 일어나면 신기능 나오고 뭐 런칭되고 업데이트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음, 그래서 이거 해결 방법은 우선은 데이터독의 담당 영업들과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육인이라든가 이거 어떻게 써요? 이런 것들을 혼자 끙끙하지 마시고 담당 데이터독 영업들 그리고 파트너사들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손에 익는데 빨리 러닝 커브를 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치 AI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번만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제 데이터독에서도 이 챗봇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왼쪽 아래 요 비치 AI라는 메뉴가 이제 곧 나올 예정이고요. 나오게 되면 이렇게 똑똑한 멍멍이가 챗봇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뭔가 질문이 있다. 뭐 그러면 우리 프론트 모니터링 하는데 HP가 느린 페이지를 뭐 국가별로 좀 보여줘. 질문을 하면 이 멍멍이가 열심히 알아봐요. 열심히 알아봐서 어 저거 관련돼 가지고 LCP가 가장 느렸던 거 지난 하루 동안에 국가별로 정리했더니 독일이 가장 LCP가 느려요. 여기서 클릭하게 되면 실제 사용자들 분석하는 것들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질문이 있다. 데이터독과 관련되어 있는 가이드, 매뉴얼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럼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롬에서 사용자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줘. 그러니까 사용자 정보 추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지정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라고 이건 조금 답변이 조금 이상하네요.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똑똑한 멍멍인데 이 멍멍이가 아, 늦으면 3분기, 빠르면 그래도 상반기에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 CF 오피셜 무료로 불린답니다. 광자님이 그럼 책임지는 거. 예, 저희 CFO가 친절하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도 저렇게 해서 여러분 다양한 분들이 이제 데이터독을 쓸 때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데이터독이 다양한 서비스 출시할 예정이니까요. 저것도 비치 AI도 좀 기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단점을이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기승전 장점으로 좀 이끌어내 보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솔직한 피드백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 외에도 앞으로 나갈 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도화하는 거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고도화는 진에어와 인터뷰하셨을 때 어떤 영역 고도화 고민한다고 해주셨나요? 사실 이제 진에어가 이제 데이터도구 도입하신 지 이제 1년이 좀 경과하셨는데요. 그런 이제 그 전까지는 안정화 위주에 많이 했다면 이제부터는 장애 관리를 회사에서 모든 장애 관리를 다 데이터도구 기반으로 하시고 이제 자동화까지를 데이터도구에서 운영하시는 걸 좀 하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럼에 대해서 좀 숙련도가 많이 올라가셔서 이제 다음으로는 센키라든가 코호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유저분들이 좀 더 우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제 좀 편하게 써보게 도와드리자 이런 부분에 많이 개선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네,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에어에서도 한번 어떤 의미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일단 자체적으로 장애 대응 절차를 마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데이터독을 통해서 장애 대응 절차를 만들고 장애 선언부터 해결까지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데이터독을 통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팀장님, 네. 저는 장애가 나지 않는 게 제일 음,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장애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음, 이렇게 장애가 났을 때 대응 절차를 데이터독으로 전환하면은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장애 원인을 이제 빠르게 파악하고 각 담당자 장애 처리 진행상을 확인할 수 있어서 데이터 독을 통해서 장애 절차를 자동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요 데이터독에서는 장애 컨트롤 타워, 장애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인시던트 매니지먼트라는 툴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쓰시는 지라나 서비스나우 같은 것들을 데이터독에 연동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별도로 없다면 장애 컨트롤 타워도 데이터독 플랫폼에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제품은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뭐 배포하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자동으로 코드를 롤백한다든지 안 그러면 알람 울렸을 때 특정 스크립트를 실행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UI에서도 간단하게 구성하고 어떻게 보면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서비스 고도화를 고민해 주신다. 서비스 퀄리티를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까 제가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센키, 코호트, 뭐 히트맵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던데 이런 기능들은 또 어떻게 쓰고 싶으실까요? 네, 일단 저희 진에어 메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용자들이 뭐 마이 페이지에 간다든지 운임 조회를 한다든지 첫 페이지 이후에 다음 페이지를 어디로 가는지 퍼넬 기능으로 퍼넬을 활용하여 센키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용자의 여정을 시각화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UI UX 측면에서는 센키하고 히트맵 기능을 활용해서 실제 사용자가 뭐 불만은 없는지, 어느 버튼을 많이 클릭하는지를 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뭐 센키, 코호트, 히트맵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한번 어떤 기능인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도 럼이라는 이 제품을 연동을 했다. 그러면 연동하자마자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붙었고 파워 유저는 누구며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보고 있는지 그거 외에도 뭐 제일 기본적인 코어 웹 바이탈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는 이제 데이터만 연동하면 가능하고요. 그거 외에도 보게 되면 접속했다가 바로 나가는 사람, 바운스 레이트라든지 안 그러면 트래픽의 타입들, 직접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 포탈 통해서 들어온 사람, 그 외에도 마케팅 이벤트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까지도 지금 여기 봤더니 예, 필터 조건이 조금 틀렸었네요. 예, 보게 되면 마케팅 이벤트를 통해서 들어온 UTM 캠페인까지도 아무 작업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집계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통계 부분도 도움을 드리는데 이거 외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를 접속한 다음에 재방문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코호트로 나타낸다든지 이 GA 쓰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이 우리 서비스에 접속한 다음에 어떤 여정으로 흘러가는지 이 과정들을 데이터독이 자동으로 그려드려요. 그래서 생키라고 해서 사용자 접속한 다음에 어떤 비중으로 가는지를 보고 필요하다면 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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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구간에 대해서 도대체 컨버전 레이트가 어떻게 되고 왜 나가는지, 에러가 나서 나가는 건 아닌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 퍼넬로 그려서 나갔던 사람들의 특이사항들은
에러가 나서 나간 거예요? 안 그러면 특정 버전에서 혹은 특정 장비에서 나간 거예요? 이런 정보들을 간단하게 시각화해서 구현해서 사용자의 경험을 만족시키는 기능을 설명해 주셨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UI가 잘 구성이 돼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체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이 페이지에서 사람들이 어떤 버튼을 제일 많이 클릭하는지, 그리고 어떤 구간을 제일 클릭 많이 하는지, 뭐 이런 정보는 기본적으로 가져오는데, 이거 외에도 실제 화면 중에서 단말, PC, 해상도에 따라서 내가 알고 봤더니 UI를 잘못 짜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화면은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있어.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해상도별로 사용자들이 어디까지 스크롤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봐서 이거 사용자 경험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덕이 도움을 드리는 기능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 이제 지네어에서 설명을 해주셨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네어 화면에서 의도치 않게 제일 많이 클릭하는 게 부가 서비스 버튼이다. 음, 그럼 이 버튼이 위에 하나 더 있어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라든지, 안 그러면 이 해상도에서도 지금은 이제 다 괜찮은데 특정 페이지는 뭐 단말에서 해상도가 낮은 단말에서는 좀 최적화가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럼으로 프론트엔드의 퍼포먼스라든가 유저의 경험이나 이런 거를 다 수집하셔 트러블 슈팅도 쓰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파이어베이스랑 센트리를 어느 정도의 좀 개선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근데 또 마케팅에서는 마케팅 지표 수집을 위해서 GA라든가 MMK 솔루션 이런 것들도 쓰실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거를 데이터 도구를 하나로 통합한다 그러면은 마케팅, UI, UX 디자이너들,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들 모두가 되게 해피하게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해피한가요? 해피하시지 않을까요? 네. 일단 다 해피해졌으면 지니어도 해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번호 안 쳐주셔도 됩니다. 번호 쳐도 이거 퀴즈입니다. 네, 네. 퀴즈가 아니라 질문에서 고를 거예요. 네, 고를 거고요. 이번 퀴즈 하나만 더 혹시 목록에서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질문이 너무 많이어서 저희가 간추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먼저 박재호 님이 장애관리 통합 기능이 있냐고 여쭤보셨는데요. 네, 있습니다. 데이터독 도입 후 저희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처음에 1년은 서비스 안정화의 목적을 두고서 저희가 데이터독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모든 사용자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독 기능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시던트 선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선언하고 이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데이터독을 통해서 할 수 있어서 지네어에서도 해당 기능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 박지훈님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데이터독에 인시던트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뭐 쓰시는 지라나 서비스나우도 데이터독으로 연동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질문들 저희가 아무래도 먼저 가셔야 되는 분들, 저희가 3시까지로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Q&A 100%다 커버해 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끝나자마자 다시 질문들 커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좀 세션이 길었으니까 그래도 오늘의 포인트 3가지, 제가 3가지 좀 집중해서 들어달라고 했는데, 통합하는 영역,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독으로 통합하는 영역, 그리고 대시보드를 구성한다거나 알람을 구성하고 와치독을 써서 특이사항이 있을 때 VOC보다 먼저 탐지하는 거, 더 나아가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 바탕으로 저희의 우선순위는 고객의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에 어떻게든 이 정보를 써서 사용자 경험 향상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좀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광장님은 오늘 그래도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코멘트 있으실까요? 참 이게 매번 고객분들을 만나지만은 고객분들이 장애가 났는데 왜 났는지를 모르겠어요라는 이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부분들. 근데 이게 매출은 빠지는데 운영과 개발과 개발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와 또 DBA와 이 많은 팀 서로가 조직이 서로가 되게 좀 장애가 나는 서로가 좀 친한 동료들끼리도 이렇게 좀 설전이 오고 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에어가 데이터독을 엔드투엔드로 통합을 하시면서 많은 관계사, 그다음에 운영자, 개발자들이 정말 뭔가 민주적으로 평형하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셔서 회사 발전에 굉장히 좀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게 전 너무 좀 영업으로서 참 감사드리기도 하고 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강자님 기분 좋은 된 걸로. 네.
네. 네. 그리고 Q&A로 넘어가기 전에 진에어에서도 혹시 마지막으로 또 여기 지금 오늘 뭐 거의 500분 넘는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혹시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진에어에 탑승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행을 마치면 승무원분들이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여행은 진에어. 저희 진에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데이터도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신 참석자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세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공식 행사는 이걸로 끝나겠지만 저희가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Q&A는 또 저희가 커버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진에어에도 질문이 있다면 지금 잠깐 남아 계시면서 Q&A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진에어한테도 마이크를 넘겨서 질문을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만 남아 계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웨비나도 좀 기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Q&A를 한번 아까 커버 안 했다고 좀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위에서부터 한번 좀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질문은 좀 커버를 해주셨어요. 대부분 질문은 커버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여기 슬라이드 하나만 만들고 채팅창을 하나 붙인 다음에 네, 고객의 질문을 옮겨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많은 고객이 사용을 하기에 VOC가 발생할 경우 고객 식별하기가 힘들 텐데요. 고객 정보 보안을 신경 쓰면서 고객 식별은 하나 혹은 몇 개의 정보를 조합해서 식별해서 VOC 대응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어, 이거는 제가 답변 드려도 된다면, 지네어에서는 아까 제가 했던 것들을 녹화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메일 정보 수집하는 게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진에어에서는 로그인했던 이메일 정보를 수집하고 계셔서 VOC 처리할 때 바로 직관적으로 좀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최원식님, 질문이 좀 길어요. 강재님 한번 읽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저희도 앱 사용 관련 VOC 조치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기존 고객이시네요. 다만 간혹 로그가 수집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전 여러 번 질의 답변을 주고받았는데 결국 마지막은 해당 사용자의 폰에서 개발자 모드를 켜고 로그를 수집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보고서의 신뢰도 챌린지가 있어 100% 개런티는 안 된다 설명을 하고 있기 아쉽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인데요. 이거는 아마 데이터 도구로 티켓까지 올렸는데도 특정 사용자 폰에서 뭔가 개발자 모드를 켜고 수집해 달라고 데이터 독에서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저희가 만약에 알려져 있는 이슈라면 전 권장드리는 거는 비교적 그 최신 버전의 SDK를 쓰면 알려져 있는 이슈가 고쳐서 배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최신 버전의 SDK를 쓰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 이 부분에 대해서 티켓으로 통해서 저도 같이 한번 좀 지원을 뭐 볼 수 있다면 같이 부족한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라면 샘플 레이트가 없다면 100% 수집되는 부분이 맞는데 뭔가 어떤 부분 때문에 보안 때문이든 안 그런 다른 이유든 안 된다면 저희가 서포트 팀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매출 데이터의 경우에는 럼에서 수집한 데이터 기준이 아니라 서버에서 수집하는 데이터 기준으로 확인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진에어에서 혹시 이거 답변 가능하실까? 매출 데이터는 럼에서 하실까요? 안 그러면 서버에서 수집할까요? 저희가 답변 드리기 조금 곤란한 내용이기는 한데, 네, 뭐 두 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로그 데이터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진에어가 아니라 타사 같은 경우를 좀 샘플로 드리자면 타사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럼 같은 경우는 뭔가 그 비용 때문에 샘플링 해야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로그로 하는 고객이 수적으로 따졌을 때는 더 많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수영님, 네, 한번 네, 읽어주시겠어요? 리소스들의 캐시 히트를 데이터동만으로 알 수 있나요? 2번, 테스트를 해봤을 때 브라우저에서 디스크 메모리 캐시가 되었다고 나오는데 데이터독에서는 캐시하지 않는 거로 나오는 경우도 있던데 이것의 정확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첫 번째 권장드리는 거는 헤더 수집하는 거예요. 럼에다가 헤더를 이제
그 수집을 하게 되면 그래도 히트 여부를 조금 더 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어, 듀레이션, 다운받는 속도가 느린 콘텐츠들을 간단하게 뽑는 거 가능하세요. 예를 들면 네, 아마 이걸로 제가 만들어 놨던 것 같은데 이게 아니네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다가 샘플을 좀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 예를 들면 콘텐츠 받을 리소스 다운 받을 때 오래 걸리는 리소스를 이게 여기는 안 돼 있네요. 목록을 URL별로 뽑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오래 걸린 애들에 대해서 이거 솔팅한 다음에 캐싱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식으로도 접근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00% 모든 리소스들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캐싱했느냐 안 했느냐는 신태틱일 때만 가능하고 브라우저를 이제 실제 럼이라는 프론트 모니터링을 할 때에는 어, 어떤 리소스 타입이냐에 따라서 캐싱 여부를 확인을 못하는 콘텐츠도 있긴 있습니다. 대신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장용성님, 다음 질문입니다. 네, 마스킹이나 유저 세션 세팅 관련 이메일 세팅이라든지 해서 국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가이드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이거 개인정보 관련된 것과 따라서는 데이터독 SDK가 모든 로그를 마스킹할지, 모든 글자를 마스킹할지, 안 그러면 인풋 박스만 마스킹할지, 한 개도 마스킹하지 않을지, 혹은 데이터를 전송한 다음에도 어떤 글자는 마스킹할지, 앞에 두 글자만 마스킹할지 이런 거 정의하는 게 가능하세요. 대신에 이제 국내법상 엔드 유저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독은 자동으로 유저 정보는 수집하지 않아요. 대신에 개인정보 동의가 된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고객분들께서 데이터독으로 이 사용자 정보를 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어, 인더스트리마다도 틀려서 이 정보 처리 가이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객사의 요건을 말씀해 주시면 데이터독이 그걸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가이드해 드리는 순으로 많이들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플라이레스 외 타 PSS와의 데이터 수집 관련 보안성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PSS 네, 관련돼 가지고 네. 아마 지네어에서 여기 근데 제가 아는 툴이 아니네요. 뭐 IBS나 뭐 아르메 또 까먹었네요. 어쨌든 다양한 PSS 툴들이 있는데 아마데우스. 아마데우스. 네. 네. 이거는 제가 모르는 것들이라 혹시 이 부분 진행어 답변 가능하실까요? 저희는 iFlyRS 이용하고 있고요. 타 PSS는 저희가 확인하기 조금 어려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APM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저 그 PSS로 호출을 던질 거기 때문에 그 호출을 던지는 과정은 당연히 수집하는 게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독이 지원하는 APM이 지원되는 거라면 저 IBS로 이제 PSS로 던지는 요청들 추적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은 만약에 검증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데이터독 영업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진에어에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API 캐싱에서 데이터 변경되면 에빅트는 어떤 정책으로 어디가 주체가 되는지요? 이거 좀 민감한 정보기는 한데 네, PSS 데이터 잠깐 캐싱할 때, 이 부분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어, 글자가 잘 안 보이시나요? 네, 글자가 작아서 지금 제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네네. 답변을 드리는 순서보다 올라오고 있는 순서가 너무 빨라서 이 다음부터는 그 제가 구두로 짧게 짧게만 좀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그 김영희님 질문은 저희가 텍스트로 좀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희님 질문은 텍스트로 잘 답변 드릴 예정이고요. 나머지 Q&A는 제가 좀 빠르게 훑고 지나가 볼게요. 네. 저희가 15분까지 어떻게든 좀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세션이 한참 진행하다가 오류를 만났을 때 스타트 세션 리플레이 레코딩을 호출하면 기록이 남을까요? 해주셨는데 데이터독은 이닛된 다음부터 레코딩이 났기 때문에 에러가 나고 나서 스타트를 해버리면 그전 에러는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되고요. 대신에 살짝 꼼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독 옵션 중에 하나가 이닛 한 다음에 사용자 정보를 동의를 받으면
그랜트를 하면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랜트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바일이다, 그럼 버퍼에 남아 있다가 그랜트하는 순간부터 남은 데이터 같이 보내는 역할도 가능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앞에 옵션 기억은 안 나는데 데이터독 럼 화면에서 도큐멘트에서 그랜티드로 한번 그랜티드 했을 때 리젝트 했을 때 데이터 핸드라는 방법 한번 찾아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기본적으로는 이닛하기 전 데이터 이닛을 안 하면 데이터 수집 못 합니다. 네, 그리고 프론트에서 백엔드까지 한 번에 트래킹하려면 키 같은 게 필요한데 이건 답변 드렸던 부분이고요. 세션 리플레이 이것도 답변 드렸던 거고 현재 어깨 동향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게 데이터독인지 지네어인지 제가 데이터독에 문의 주신 것 같아요. 그죠? 데이터독일 것 같아요. 네. 네. 데이터독이 이제 AI에 좀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이슈가 발생해도 AI가 재현할 수 있는 방법 코드 제공해 드릴 거고 고칠 수 있는 코드 제공해 드리고 또 에러가 났을 때도 AI를 통해서 이렇게 코드를 고치는 걸 권장드립니다. 알려드리고 AI 보 서비스도 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AI LLM 서비스도 모니터링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AI 진심인데 이거 저희도 너무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희 조금만 있으면 대시라는 데이터독의 리인벤트 행사를 하니까요. 그 행사 좀 관심 가지고 스테이 튠 해주시게 되면 데이터독의 방향성, 올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알 수 있게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 말에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재호님, 안정적 서비스 가동을 위한 매트릭 지표 설정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별도 레퍼런스가 있나요? 네, 진에어에서 이제 서비스 모니터링 하실 때 매트릭 지표 설정 어떻게 하셨는지, 뭐, 저희가 샘플 대시보드도 드리기는 했지만, 그거 외에도 좀 여러 가지 이제 매트릭을 통해서 모니터링 하시잖아요. 그 매트릭은 어떤 것 좀 주로 쓰실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독에서 추천하고 있는 기본값으로 제공하고 있는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그 대시보드에 있는 매트릭을 주로 활용하고 있고요. 제 질문이 지금 답변을 하셔가지고 사라졌는데, 네네네. 그래서 어떤 매트릭 쓰시는지 주로 뭐,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할 때에는 뭐, 요청량과 소요 시간, API별로 찢는 뭐, 트레이스 매트릭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 뭐, 그 네, 그 외에도 외부 API 같은 경우에는 뭐 호출량 TPS 중심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뭐 DB 쪽으로 보면은 이제 세션 수, 그다음에 CPU 부하량, 그다음에 어떤 쿼리가 어떤 실행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레이턴시는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로 확인하고 있고요. 써봤던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포인트에서 장애가 나는지, 뭐 지연율이라든지, 네, 확인하고 있고, 네트워크 단에서는 주로 400에러, 500에러 에러 코드 중심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해보다가 안 되면 광정님 찾아가겠습니다. 네, 이거 해보다가 대시보드 만들다가 막힌다? 광정님 찾아주세요. 네, 그러면 샘플 대시보드도 제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네. 네. DX, 다이렉트 커넥트 아마 다이렉트 커넥트 SNMP 모니터링도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DX? 다이렉트 커넥트가 아니라 그냥 SNMP 모니터링인 것 같아요. SNMP 모니터링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전트를 심은 모든 리소스들은 다 외부 통신이 되셨었나요? HA 프록시나 다른 경유 서버도 시전이 가능합니다. 혹시 지네어에서는 지금 그냥 다이렉트로 쓰고 계실까요? 안 그러면 프록시를 쓰고 계실까요? 저희 프록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도 그 IP 레인지 열어주셔서 사용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답변 되셨으면 좋겠고요. 데이터독 모니터를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데이터가 수집되고 해당 지표를 통해서 알람이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 지연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람 인지를 하였을 때 이미 몇 분 차이가 발생하던데 이런 상황을 겪으셨을지 궁금하고 겪으셨다면 이를 줄일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으신지 문의드립니다. 실제 이슈 발생하고 알람까지 딜레이가 발생하는 매트릭이 있을 수가 있고 설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진행하는 이런 좀 아픔은 없으셨을까요? 저희는 사실 그 데이터독의 알림 지연은 경험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저희는 기존에 사용하던 온프레미스 모니터링 툴에서 알림이 늦게 오는 이슈가 있었는데 데이터독을 이용하면서 장애가 발생한 즉시 알림이 와서 만족하면서 관리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대신에 이민주님, 전 데이터가 항상 안 좋은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AWS 매트릭이면 이거 느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독이 크롤링 해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지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데이터독에 요청해 주시면 크롤링 속도 조절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AWS 매트릭이라고 답변 주셨네요. 네, 그 AWS 크롤링 이제 조금 더 크롤링 주기를 디테일하게 설정하는 게 조금씩 제품마다 추가되고 있어요. 이게 제품은 AWS 네임스페이스마다. 그래서 뭐 RDS 뭐 등등 뭐 다양한 네임스페이스별로 매트릭 크롤러를 어떤 부분만 빠르게 해서 그 부분은 좀 빨리 알람 받는다.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프론트에서 생기는 병목 증상을 발견하는 상황이 있나요? 유저 PC에서 렌더링하는 과정 중 생기는 예상치 못한 제가 발음이 죄송합니다. 잘 안 병목 되네요. 현상을 예. 발견하신 사례나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진에어에서 혹시 프론트에서 생기는 병목 현상을 럼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좀 해결한 케이스 있을까요? PC 렌더링 관련돼서. 저희 지네어 메인 페이지가 그렇게 복잡도가 높은 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단말에서 뭐 렌더링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었고요. 백엔드 땅에서 일부 이슈가 있었던 적은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 개발자 통하여 네, 소스를 수정해서 네, 금방 수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고객분들 만나면 이런 경우 있을 때 그 개발자도 그 녹화 떠가지고 상세 정보로 녹화 뜨게 되면 그 등대 모드로 예, 하게 되면 블러킹 쿼리들이 블러킹 렌더에 블럭하는 애들이 다 보이다 보니까 걔들 위주로 대부분은 트러블 슈팅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PI, 즉 APN 기능을 활성화하셨을 때 별다른 이슈 사항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별 라이브러리 버전 문제 같은 이슈 등이 궁금합니다. 혹시 진에어는 연동하셨을 때 뭐 API 이슈는 없으셨을까요? 저희 API API 이슈는 네. 네, 다른 뭐 이슈는 없었고 데이터독 에이전트 버전 문제로 이제 9버전이라서 지원이 안 되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에이전트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해결한 케이스는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문의 주신 게 데이터독의 APM에서 옛날 언어 부분은 좀 지원이 부족한데 최신 언어라면 대부분은 좀 지원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지원 버전은 업데이트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카이빙된 데이터들을 유형별로 선별해서 분석 통계 결과를 아이고 이거 글자 올라갔네요. 분석 통계 결과를 통해 공해서 아,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드신다는 얘기네요. 자, 저희가 정말 죄송한데 딱 두 개만 더 하고 일단 오늘의 세션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이빙된 데이터들을 유형별로 선별해서 분석 통계 결과를 통해 데이터 활용을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지요? 있다면 교육 분야에 적용해서 사용자 유형별, 연령별, 기간별 데이터 통계를 통해 추가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 데이터독이 제한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로그도 그렇고 매트릭도 그렇고 저장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을 내면 그 기간을 늘릴 수는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지금 아카이빙된 데이터를 가지고 엄청나게 뭔가 통계를 인사이트를 얻고 싶을 때는 대부분은 연 단위 데이터를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근데 연 단위 데이터 물론 데이터도 15개월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저장 가능한데 이게 데이터독에 그런 긴 데이터를 데이터독에 저장하는 게 비용 효과적이겠느냐는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지만 알 것 같습니다. 이 영역이 어떤 통계를 뽑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걸 만들고 싶은 건 이해는 되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런 서비스의 데이터를 쓰는 게 비용 효과적인지는 이거는 담당 영업과 함께 미팅을 통해서 이런 경우는 진짜 데이터독이 저렴하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혹은 비싸서 안 돼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커버 하나만 더 하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의 개인정보를 대시보드에서도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 이슈는 없나요? UUID로 같은 가상정보를 확인하시는 걸까요? 라고 진행의 질문을 주셨어요. 혹시 개인정보, 내부적으로는 개인정보 뭐 동의가 돼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 걸까요? 안 그러면 뭐 혹시 내부적으로 대시보드에서도 개인정보를 보고 계실까요? 네, 저희가 개인정보 수집은 동의를 받고 있고요. 다만 대시보드에서 모든 유저의 개인정보가 보이게끔 구성을 해두지는 않았습니다. 로그 분석이라든지 뭐 세션 리플레이에서 저희 필요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있고요. 모든 개인정보를 모든 유저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진행에도 알백 같은 이제 롤 베이스드 이제 권한을 통해서 그리고 특정 사람들만 개인정보 있는 로그를 볼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이드가 나가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질문이 끝이 없네요. 예. 10개가 넘게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 이 질문들이 저희가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이메일과 함께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 좋은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저 예. 개인적으로는 다 커버했으면 하고 10분 더 커버. 그러면 저희 일단은 오피셜하게 행사는 마무리하고 예. 10분만 더 커버를 하고 좀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서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 세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양질의 콘텐츠로 또 좋은 콘텐츠 웨비나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도움 주신 진에어에도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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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좀 10분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빨리 10분만 더 해보시죠. 뭐 일단 나가실 분은 편하게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200분이 넘게 계셔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 이건 했고요. 네, 설명, 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예, 이훈님. 네, 로그 수집으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로그 남기는 부분은 어싱크로 처리하시는지 어플리케이션에서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나 큐 같은 것을 쓰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진에어에서 이 로고가 근데 어떤 로고냐에 따라서 너무 틀릴 것 같기는 해요. 네, 진행 문제를 못 보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로고냐에 따라서 너무 틀릴 것 같아서. 네, 일단 저희가 다양한 로그를 수집하고 있는데 대부분 어시크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라이브 트랙 기능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로그들도 일부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김형준님. 네, 매출 GPS만을 위한 결제까지 완료된 최종 승인된 것만 기록하는 로그 테이블. 글자가 너무 움직이고 있어서 이거를 제가 결국엔 복사해야 되겠네요. 네, 매출 GPS만을 위한 결제까지 완료된 최종 승인된 것만 기록하는 로그 테이블 같은 것을 신규로 만들어서 데이터독에서 조회하시는 방법이실까요? 어떤 시기든 이런 대시보드 구성을 위해서 기존 데이터 구조에 활용 개선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좋은 방법 같아요. 아, 네, 일단 좋은 방법인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네, 저희 되게 잘 활용하고 있고요. 네, 그 매출 데이터 관련된 로그를 수집해서 대시보드를 구성하였고, 앞서 장표에서 보셨듯이 BI 관련 데이터를 대시보드로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API와 관련된 부분만 모니터링이 가능할까요? 프론트적인 요소도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두 개 완전히 별개예요. 그래서 프론트 모니터링, 백엔드 모니터링 선택적으로도 가능하고 같이 쓰는 것도 가능한데 같이 쓰면 연동이 된다. 이 포인트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게 두 개 따로따로 모니터링 가능하고 프론트만 하시게 되면 스크롤 등의 렌더링 속도 같은 거 당연히 뭐 알 수 있을 거고요. 백엔드만 한다면 API별로 백엔드에서 처리하는 시간 알 수 있을 거고요. 대신 같이 있다면 프론트에서 API 요청했을 때 백엔드에서 처리하고 응답되는 시간까지 같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장수영님. 질문이 기시네요. 웹 SDK에서 트레이스를 루트 트레이스 아이디로 커스텀하게 주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싶을 때 그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의 정보를 그리기 위해서 두세 개의 API를 날려야 할 때. 이런 경우에 이건 데이터독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 데이터독에서 셋, 셋 태그라고 해서 그 어노테이션을 추가하는 게 가능하세요. 그래서 데이터독의 트레이스 아이디는 저기 요청이 여러 개다 보니까 요청은 찢을 거예요. 근데 그 요청들의 그룹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노테이션 방식으로 해서 셋 태그 방식으로 해서 리퀘스트 아이디를 고유한 데이터독이 만드는 것 말고 고유한 아이디를 찍어주시면 그걸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리퀘스트의 아이디를 하나 루트 리퀘스트 아이디를 만들어서 요청마다 찍어주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아서 이거 데이터독 매뉴얼 중에 셋 태그, 셋 스팬 태그 검색하시거나 스팬 어노테이션 검색해 주시면 간편하게 구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로깅 기능을 통해서 보안 부분도 자동으로 체크 알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도를 활용해서 보안 부분에 적용한 부분 없을까요? 아, 있죠. 아, 이거는 근데 지네어에서는 아직 그 보안 검증하시고 지금은 네. 적용이 안 돼 있죠. 네, 네. 아직은 않습니다. 지네어에서 네, 지금 저희가 일단 네, 보안 부분은 아직 구성을 안 해놨고요. 이번 분기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데이터도 로깅 통해서 보안 부분도 심이 됐든 안 그러면 로그 베이스로 뭐 하는 다양한 기능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위협이 있을 때 뭐, 뭐 블루포스 어택 같은 거, 딕셔너리 어택 같은 거 다 탐지 가능하니까요. 필요하다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성시경님. 성함이 좋아서 일단은 네. 이분과 이 다음 분, 진에어에서도 답변을 엄청 부지런히 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상 탐지를 하려면 설정을 하나하나 해야 할 텐데 설정하는 방식들이 많이 불편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와치독 보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다행히 이 와치독 설정을 쓰기 위해서 그 고객에서 할 일은 없습니다. 데이터독이 알아서 이해하고 데이터독이 알아서 이상 패턴을 탐지한 다음에 원인 분석까지 데이터독이 자동으로 하는 영역이어서 이 영역은 많이 불편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추가로 인프라스트럭처 S 코드 IAC 형태처럼 데이터독에서 설정하는 값들을 코드 형태로 설정하도록 지원이 되는지 지원되는 언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테라폼 프로바이더고요. 테라폼이 됐든 안 그러면 뭐 API로 구성하고 싶든 지원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 두 개. 네. 거의 끝났나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예. 데이터독 수집 서버에는 오류가 없을까요? 이거 데이터독에 수집 서버 문제가 있다면 데이터독도 상태를 항상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 문제 있구나 바로 알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독도 리전별로도 이중화 이제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US1과 US3 이중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제공 가능하니까요. 조만간에 가능하니까요. 데이터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원님. 유저 진입 시 해당 세션의 유탈과 이탈 확인, 액션 확인, 오르난 지점에서의 세션 유저 에이전트 정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페이지가 많지 않고 각 페이지 간 연결되는 프로세스가 별로 없는데 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위 정보를 확인하고 더 가볍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럼을 써야지만 이탈 정보를 알 수 있기는 해요. 대신에 만약에 이거를 로컬에서도 녹화해서 시나리오 베이스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테틱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신테틱으로 엔드 유저한테 배포하는 게 아니라 배포하지 않고 우리 서비스에 배포하지 않고 신테틱으로 과정을 녹화한 다음에 신테틱 돌아가는 것만 럼을 캡처해줘 하게 되면 이거 컨버전 레이트 특이사항들 뽑을 수 있는데 이게 유저 에이전트를 그러면 다양하게 심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결국에는 럼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대신에 럼을 적용한 다음에 샘플 레이트로도 가능하니까요. 신테틱으로 하시거나 안 그러면 럼을 샘플링해서 뭐 몇 프로만 하시거나 0.01%라도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찬호님. 네. 위치 리치 AI는 학습 패턴 유형이 있을까요? 서비스 무관한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LLM 데이터 이제 전부 다 데이터 도구로 관련돼서 채워질 거예요. 서비스와 무관한 질문을 받게 되면 데이터 도구와 관련돼서 질문해 주세요라는 디폴트 앤서를 좀 던지게 될 건데 이 부분들은 점점 고도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요새 유행하는 공격 중에 하나가 그럴싸한 질문 던진 다음에 그리고 인코드 돼 있는 디코드 이제 인크리트한 코드를 가지고 공격하는 이런 것들도 좀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독 내부에서 되게 LLM 관련돼서도 보안 쪽으로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성완님. 네. 지네어에서 PA 기능의 경우 PA가 뭘까요? 피해가 뭘까요? 기능의 경우 니즈가 데브옵스 엔지니어 팀의 니즈로 도입하시려는 걸까요? 아니면 사업이나 마케팅 팀, 개발 팀들의 니즈로 도입 검토하시는 걸까요? PA가 좀 정의를 모르겠는데 만약에 아까 그 BI라든가 이런 거를 네, BI나 안 그러면 뭐, 스크롤 하거나 뭐 이런 거 예.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게 럼에서 기본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추가 기능, 추가 제품이 아니에요. 하나의 제품만 사면 아까 세션 리플레이, 뭐 스크롤 맵, 히트 맵, 뭐 트래픽 유형들 다 같이 제공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답변 드린 거 요거를 없었죠. 제가 네. 조금 당시 상황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여기 써 있네요. 프로덕트 아날리스트 기능이라고 하시네요. 네. 저 부분은 프론트 모니터링 할 때 추가로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 기능도 잘 사용하자라는 좀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한 1분만 거쳐서 조금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은 처음에 데이터독을 비롯해서 많은 대고객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께 데이터독에서 프론트엔드라든가 이런 럼을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말하자면 트러블 슈팅을 위해서 처음에 도입을 하세요. 근데 데이터독에서 제공한 어차피 수집을 하면서 표현해 드리는 게 이런 마케팅적인 거라든가 어떤 생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케팅 쪽과 충분히 콜라보가 가능한 기능이구나라고 이제 고객께서 판단을 내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엔 저희가 뭐 POC 단계부터 그 마케팅이라든가 어떤 재경 재무 쪽과 조인을 해가지고 원하시는 무엇을 수집하고 싶어서 어떻게 구현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하면서 POC를 진행을 하기도 하죠.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30분이 넘어서 이제는 저희 답변을 100개를 넘겠는데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서 나머지 질문은 저희가 이메일 정보를 좀 대입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니어 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